반갑습니다. 나상무입니다. 이제 그 공채 시작이 한 3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정확히 3개월 남았는데, 그러면 공채가 3개월 남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게 좋은지 그 전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10곳 중 6은 내년에 채용과 투자를 줄이겠다고 답했습니다. 너무나 불확실한 경제 상황 때문이랍니다. 전문가들은 방학 기간에는 우선 자신의 취업 목표부터 명확히 정하고 진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무리 다양한 스펙을 쌓는다고 해도 진로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면 제대로 된 취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맨 앞장에 제가 그려놓은 게 3가지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만든 거거든요. 이거죠. 어쨌든 그 2021년도 상반기의 채용은 3월 중순에 시작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이력서와 자소서를 마감하는 그 기간이 3월 15일 정도 그 내외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D-3개월부터 보면 제가 그 왼쪽에 몇 가지를 구분했어요. 타깃을 정하는 게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게 서류 전형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소서와 면접은 시간별로 준비를 하면 되는데, 또 한 가지 적성 검사라는 것도 있어요. 5가지의 영역을 나눠 놓고 그럼 D-3개월인 현재 어떻게 시간 계획을 짜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게 타깃에 대한 설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타깃이 제대로 설정이 돼야 그거에 맞게 준비도 할 수 있고 나중에 면접 가서도 합격에 다가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타깃을 정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제가 그 얘기 많이 드립니다, 여러분한테. 그죠? 관점을 바꿔달라는 얘기 많이 드리는데, 그러니까 취업을 원하는 여러분의 관점이 아니고 채용을 하는 대기업 인사팀의 관점에서 생각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거랑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채용이 어떻게 흘러가고 뭘 중시하는지에 대한 걸 일단 이해를 좀 하신 다음에 회사와 직무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회사와 직무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분석한 내용이 나중에 자소서 작성할 때 꼭 연결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거고요. 자, 2번째 영역은 서류 전형입니다. 어쨌든 서류 전형이 문지기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류 전형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가 기회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서류 전형이 일단은 스타트 라인이 되는 거죠. 자, 서류 전형에서 좋은 성과를 내려고 그러면 일단은 2가지가 필요해요. JD 적합도를 제대로 분석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JD 적합도는 뭐 제가 만든 말이니까 직무 적합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판단을 하시는 거죠. 이 직무 적합도, JD 적합도를 판단하셔서 판단한 내용이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회사와 직무를 선택하는 데하고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JD 적합도 분석을 했던 내용이 역시 이것도 자소서를 작성할 때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서류 통과 확률을 한번 따져보는 거죠. 서류 통과 확률을 따지는 게 뭐가 필요한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내가 서류 통과 확률이 어느 정도나 될까, 이걸 한번 판단하셔서 지금부터 뭘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로 연결을 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력서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 이력서도 잘 작성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면접에 가보시면 사실은 어떤 친구들한테는 자소서보다 이력서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력서 쓰는 것도 잘 작성법을 알아보시고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소서는 정말 중요하죠. 그게 이제 서류 전형에서도 중요하지만 면접에 가면 제일 중요한 자료가 되니까, 그래서 자소서의 작성법도 한번 좀 찾아보시고 소재와 대표 경험을 뽑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소재를 뽑아내서 그걸 잘 스토리로 연결을 해서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면접은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 서류 전형이나 적성 검사가 끝나고 준비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면접을 준비하는 기본이 이력서와 자소서라는 거죠. 이력서와 자소서를 쓸 때는 면접을 준비한다라는 생각으로 쓰셔야 돼요. 그렇게 좀 컨셉을 잡으시면 좋겠고, 자, 3번째 포인트가 또 남아있죠. 그게 적성 검사예요. 예를 들면 GSAT이나 SKCT 같은 직무 적성 검사는 가장 준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바로 시작을 하셔야 될 게 사실은 직무 적성 검사에 대비를 하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적성 검사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D-3개월인 현재 상황에서 보면 타깃 정하고 그거에 맞게 서류 전형 준비하는데 어쨌든 이력서와 자소서 써주는 거, 면접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시되 적성 검사는 바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취업 성공 모델의 전체적인 가장 큰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중요한 1번째 포인트, JD 적합도 분석하고 2번째 포인트, 서류 통과 확률을 한번 분석해 보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 적성검사 준비에 대한 거.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포인트가 JD 적합도 분석, 직무 적합도를 잘 하시라는 거죠. 자, 이건 타깃을 정할 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그 삼성전자의 제가 JD, 직무 소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레커멘드 서브젝에 나와 있는 전공을 내가 이수를 했는지, 학점이 뭔지 이걸 기본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리퀘어먼트하고 플러스에 나와 있는 것들이 주로 경험을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무 역량에 관련되는 경험이 있는지, 관련되는 프로젝트가 있는지, 아니면 관련 툴이 있는지 이것들을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면 돼요. JD 적합도를 최종 판단하는 기준은 그겁니다. 앞에 있던 내가 공부했던 내용이나 경험을 가지고 이 JD에 나와 있는 롤이라는 게 역할이잖아요. 그 직무가 하는 역할인데 그 롤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판단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그래도 이 롤에는 80점 정도 줄 수 있다, 아니면 70점 정도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적합도가 높은 직무가 결국은 합격 확률이 높은 직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개념으로 JD 적합도를 분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류 통과 확률을 높이는 거는 JD 적합도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이 서류 평가를 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평가하는 항목들이에요. 제가 그 왼쪽에는 M4라고 써놨죠. M4는 메인 4개 항목이라는 의미로 제가 써놓은 거거든요. 이거죠. 학교, 학점, 그리고 전공의 직무 연관성, 최종 학교 졸업 시점은 공백기로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 4가지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많이 평가를 하는 항목인데,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죠? 이미 정해졌거나 이미 픽스가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민하지 말자고요. 고민하지 마시고 오히려 고민을 할 거는 오른쪽에 있는 S4예요. 서브 4개 항목이라고 제가 의미를 적어 놓은 건데 이런 거죠. 어학에 대한 거, 그죠? 어학의 등급을 올려주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직무랑 연관되는 경력을 쌓는 거, 경험을 쌓는 거죠. 그 다음에 직무랑 연관되는 자격증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요. 대외활동,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S4에 해당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잘 보시면, 물론 지금 3개월 정도가 남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등급이나 경험을 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서 남은 3개월 동안 어떻게 할 건지의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기업들이 평균적으로 서류 전형은 이 M4하고 S4의 항목별 평가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자소서를 평가하는 거, 이걸 가지고 총 100점 만점으로 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내가 지금 상황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거는 뭐고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뭔지, 그걸 잘 판단하셔서 적정 스펙을 좀 쌓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적성검사에 대비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어쨌든 적성검사를 통과해야 면접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컨셉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대기업들이 평균적으로 적성검사의 탈락 기준을 어떻게 가져가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그거하고 연관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성검사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대비 방법을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대기업들이 보통 첫 번째 과락 기준으로 탈락을 시켜요. 2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총점 과락입니다. 그러니까 총점이 몇 점 이하면 무조건 탈락을 시키는 거죠. 이게 총점 과락이고요. 두 번째는 영역별 과락이에요. 예를 들면 삼성 같으면 수리출이 2개 영역을 보잖아요. 그리고 다른 기업들은 4개 영역 정도를 보는데, 총점이 좋더라도 1개 영역만이라도 일정 점수 이하로 낮으면 무조건 탈락이 되는 거죠. 이게 영역별 과락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과락 기준으로 탈락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랭킹을 매기죠. 점수별로 순위표를 작성을 해요. 채용하는 인력만큼 그 순위에 들어온 커트라인을 결정해서 커트라인 위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통과자가 되는 거죠. 결국 통과자가 됐다라는 건 뭐예요? 면접 대상자가 되는 거죠. 적성검사를 대비하는 방법은 크게 보시면 이래요. 일단 총점 과락을 극복하려고 그러면 총점을 높이는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죠? 요거는 지금부터 꾸준히 적성검사를 준비하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영역별 과락인데, 요거를 극복하려면 영역별로 실력 향상을 하셔야 되는데, 2가지 포인트를 잡아봅시다. 첫 번째는 대부분이 그렇죠. 여러분, 나한테 취약한 영역이 뭔지, 그러니까 내가 수리가 취약한지, 추리가 취약한지, 아니면 언어가 취약한지, 그거를 명확히 판단하셔가지고 취약한 영역의 실력을 높여주는 거. 두 번째 포인트는 같은 수리 영역이나 언어 영역이라 그래도 그 안에 또 문제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언어가 취약한데 언어에 어떤 문제 유형이 취약한지 그 유형까지 파악을 해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합격권에 들어가더라도 그 랭킹에서 순위표에서 합격자가 되려고 그러면 사실은 정답률을 높이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내가 20개 문제 중에 18개를 풀었다고 그러면 18개 중에 정답률이 몇 프로인지, 그게 또 중요한 거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총점을 올려주는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그 기반이 되면 영역별로 실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런 단계를 지나면 이번에는 정답률을 높여주는, 그렇게 3단계 정도로 대비 방법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이력서와 자소서인데, 이건 뭐 너무나 많이 여러분들이 듣는 얘기들이죠. 어쨌든 이력서나 자소서는 두 가지를 보기 위한 겁니다. 하나는 적정 스펙을 갖고 있는지를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성장 가능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력서와 자소서를 잘 작성을 하셔가지고 회사나 임원한테, 회사나 면접위원들한테 적정 스펙도 어필을 잘 하시고 성장 가능성도 설득을 하시면 합격으로 향해서 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참조해서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올 상반기에는 이 영상물을 보는 모든 분들이 합격이라는 선물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